오늘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종종 무시되는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죠. 질 좋은 수면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을 담당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활발한 회복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조직 복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깊은 수면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 시스템도 강화되는데 충분한 수면은 감기나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 수면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에게 이상적인 휴식 시간은 하루 약 7, 8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3명 중 1명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또한 수면과 뇌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잠들어 있는 시간 동안 두뇌는 활동하며 생긴 여러 찌꺼기를 씻어내고 뇌회로를 정돈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두뇌의 자체 정화 메커니즘이 작동해 여러 해로운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독성 단백질들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약 60% 확장되어 더 효율적인 노폐물 제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단기적인 인지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이에요. 거기다가 깊은 수면 중에는 기억 형성과 학습 능력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과 기억력의 관계를 연구한 실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운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더 나은 기억 유지율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며 감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거기다가 수면 부족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다음 날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종일 깨어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적 음주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죠. 수면 부족은 의사결정 능력도 저하시키는데 피로한 상태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의 실수나 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4,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충분히 자지 못하면 체중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포만감과 허기를 관장하는 여러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죠.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5시간 이하인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몸무게가 평균 2.5kg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정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조화롭게 작동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낮잠을 자더라도 20-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침실 환경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게 되죠. 미국 수면의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취침 최소 30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이 습관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카페인은 반감기가 약 대여섯 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 후반부에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해야 하죠. 또한 취침 전 과식이나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불편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 시간을 평균 13분 증가시키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55%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하지만 취침 3시간 이내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더 중요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데 40대 이후부터는 깊은 수면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20대에는 총 수면 시간의 약 20%가 깊은 수면인 반면 60대가 되면 약 5%로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장년층은 더욱 의식적으로 수면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호르몬 변화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수면 문제가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야간 발한이나 안면 홍조와 같은 폐경 증상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면증 발생률이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도 증가하는데 이는 수면 중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각한 경우 밤 동안 수백 번의 호흡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코골이, 아침 두통, 주간 피로감 등이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수면 장애와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로 성인의 약 30%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등의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죠.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 주요 원인이며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로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면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피해야 합니다. 장기간 수면제 사용은 내성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죠. 수면 문제가 있다면 먼저 수면 위생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수면 개선의 중요한 요소인데 취침 전 명상이나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은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65%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취침 전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과 정신건강은 양방향 관계에 있어서 수면 부족은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수면을 방해합니다.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중 약 90%가 수면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죠. 특히 불면증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좋은 수면은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감소하고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죠.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에서 일어나는 감정 처리 과정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시간대에 우리 두뇌는 하루 동안 겪은 여러 감정들을 정리하고 소화시켜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렘 수면은 트라우마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체내 시계를 조절하여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적어도 30분 이상 자연광에 노출되면 수면각성 주기가 안정화되어 밤에 더 잘 잘 수 있죠. 특히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창가에 앉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트리스와 베개는 7, 8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이상적이며 빛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암막 커튼이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한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취침 전 따뜻한 샤워나 목욕, 가벼운 독서, 영상 등의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죠. 특히 잠들기 어려운 밤에는 15분 이상 깨어있다면 침대에서 나와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수면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면 패턴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수면 개선 전략을 세울 수 있죠. 특히 수면 단계, 심박수, 호흡률 등을 측정하여 수면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면 코칭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교법, 소리요법, 온도 조절 기능을 갖춘 스마트 침실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수면 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건강한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관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더라도 취침 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야간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수면 추적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자 가장 큰 기둥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하여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